안녕하세요. 공감 김민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또 다른 그리스 비극 작품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고려대 영문학과 장성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번 시간에 살펴볼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예,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게 약이었을 사실을 파헤치는 바람에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맞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이디푸스죠. 그러니까 아마 그 오이디푸스의 이름을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네. 뭐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스핑크스라는 그 괴물인의 수수께끼를 풀고 있는 오이디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핑크스가 이제 수수께끼를 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침에는 4발, 낮에는 2발, 저녁에는 3발로 걷는 동물이 뭐냐. 저 이거 들어봤어요. 예, 예. 그러자 이제 오이디푸스가 인간이라고 이제 답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은 그 아이 때는 2손, 2무릎으로 기어다니다가 이제 자라면 2발로 걷고 노인이 되면 지팡이를 짚고 다니기 때문에 3발로 걷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이 수수께끼를 풀자 그러니까 스핑크스가 이제 분을 못 이기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괴물을 퇴치한 공으로 테베라는 도시의 왕이 됩니다. 자, 원래 테베에는 라이오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누군가에게 최근에 살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왕의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이디푸스는 그러니까 선왕 라이오스의 왕인 그러니까 왕비인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고 자, 세월이 흘러 자, 두 사람 사이엔 4명의 자녀도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테베에 전염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죽어나가자 자, 오이디푸스가 예언의 신인 아폴론에게 자, 전염병의 원인을 묻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소포클레스의 비극 오이디푸스 왕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 가계도를 보시면요. 자, 오이디푸스의 아내인 이오카스테는 실은 그의 어머니였죠. 그리고 선왕인 라이오스는 그의 아버지였고요. 자, 제가 아까 라이오스가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아들인 오이디푸스에게 죽은 거였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여행 중에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라이오스가 먼저 오이디푸스를 공격을 했고, 물론 상대가 자기 아들인 줄은 몰랐고요. 그리고 오이디푸스는 정당방위 중에 라이오스를 죽이게 됩니다. 물론 그도 상대가 자기 아버지인 줄은 몰랐죠. 그러니까 즉 오이디푸스는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한 거예요. 자,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사실 이건 모든 문명 사회의 가장 중요한 2가지 금기를 깨트린 거죠. 예, 그러니까 근친사례와 근친상간. 그러니까 이 2개의 금기를 깨트린 거죠. 그러니까 작품 얘기로 돌아가자면 자, 오이디푸스가 아폴론 신에게 전염병이 창궐한 이유를 묻자 자, 아폴론은 자, 선왕 라이오스를 죽인 자를 찾아내 자, 추방해야 한다. 그래야 병이 그칠 것이다. 라고 답을 하거든요. 자,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즉시 수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이때부터 그건 마치 자, 추리소설을 읽는 것처럼 마치 탐정이나 형사가 범인의 정체를 추적하는 것처럼 긴박감이 넘쳐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오이디푸스가 책임감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진실을 파헤치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작품의 큰 2축이라고 할까요? 그게 운명과 자유의지라고 들었는데 교수님이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던지는 가장 큰 질문은 운명과 자유의지의 질문인 것 같아요. 아나운서님은 운명을 믿으시나요? 저는 아니요. 저는 제 의지가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운명이 뭐 있다 해도 우리의 삶이 과연 그 운명에 뭐 어느 정도로 좌지우지 되는 건지, 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건지 뭐 많은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 오이디푸스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운명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정한 운명이 지배하는 세계이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하리란 건 정해져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폴로 신이 그렇게 예언을 했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자신의 모든 노력이 의도와 정반대로 예언의 성취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에 그는 아버지 라이오스를 죽이고 테베에 들어와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예언은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디푸스의 미래는 이미 운명에 의해 결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운명이 정한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운명에서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나의 자유는 도대체 이 운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디푸스가 그러니까 운명의 그 굴레 속에서 자유의지가 얼마나 숭고한 건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를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시작되기 오래 전에 이미 오이디푸스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고 있는 건 이런 소름 끼치는 운명에 대한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음을 오이디푸스가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자, 이 발견이 전적으로 그의 자유의지의 실현에 의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오이디푸스가 애초에 파헤치지 않았다면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가 그의 친부모였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고통받는 인간이 나오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의 고통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응보가 아니라 그러니까 충분히 묻어둘 수 있었던 진실을 파헤친 대가로 겪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알려고 한 대가치고는 그가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이디푸스를 진심으로 가엾게 여기게 되는 거죠. 네. 그 작품 이제 결말을 보시면 이제 오이디푸스가 어머니 또 아내였던 이오카스테의 시신 앞에서 통곡을 하다가 스스로 눈을 찔러 맹인이 되잖아요. 그가 스스로 눈을 멀게 한 거는 그의 자유 의지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네. 그 오이디푸스가 이때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엄청난 불행을 안겨준 인물로 아폴론 신을 지목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폴론 바로 그분이시요. 내게 이 쓰라리고 쓰라린 일이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지만 내 이 두 눈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러니까 가련한 내가 손수 찔렀소이다. 보아도 즐거운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할진데 무엇 때문에 보아야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즉 오이디푸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폴론 신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와 결혼한다라는 기막힌 운명을 그에게 정해 주었고, 네. 그러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정해진 그 운명의 궤도 위로 흘러왔다고 하더라도, 자, 눈을 멀게 한 것 자체는 나의 자유의지로 하는 행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시력을 박탈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의 시나리오에 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참 그 슬픈 게 지금 여기서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다른 것도 아니고 스스로 시력을 없애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 오이디푸스가 처한 운명이 얼마나 가혹하고 정말 그 거역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그 성격의 것인지를 실감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의지야말로 운명이 결코 건드릴 수 없는 또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고귀한 가치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그 샤를 잘라베르의 이제 작품인데요. 네. 그 앞을 못 보는 오이디푸스가 이제 딸 안티고네에게 의지를 해서 테베의 시민들 사이를 걸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전염병의 돈 원인이 바로 이제 자신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테베에 머물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병으로 고통받던 시민들은 오이디푸스가 지나가자 뭐 무섭고 끔찍한 것을 본 것인 양 고개를 돌리고, 또 어떤 이들은 막 혐오의 눈빛을 보내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오른편 하단에 있는 그 여인은 아마 이제 병으로
아이가 죽은 것 같은데 오디푸스를 손가락질하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디푸스는 이렇게 스스로를 태비에서 추방하고 이제 극이 막을 내립니다. 네. 자, 제 얘기를 정리를 하자면, 자, 오디푸스는 그 자신의 출생에 대한 비밀을 파헤치면서, 자,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자, 이 말을 이제 여러 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을 처음 읽을 때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이제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진실은 밝혀져야 하는 것이고, 그 진실과 마주하는 게 아무리 두렵고 떨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용기를 갖고 그 진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에 인간의 고귀함이 있다.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그런 태도로 그냥 진실을 외면을 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해선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디푸스 앞에 놓였던 두 개의 선택지가 사실 우리 앞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밝힐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선택지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놓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푸스가 비극적이지만 그러나 어떤 영웅적인 또 숭고한 인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건 바로 이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를 갖고 진실을 향해서 그야말로 질주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위대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진실의 추구야말로 운명은 결코 간섭할 수 없는 인간이 본래 갖고 있는 고결한 자유이구나. 이 점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운명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운명에 완전히 뭔가 지배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자유의지를 발휘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귀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운명 속에서 살아가지만 진실을 파헤쳐내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인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리스 비극을 통한 인간 탐구는 계속되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